그 오늘은 합동회의고요. 운영위원하고 지역공론 포럼 대표자 등등 중심으로 참여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지역별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 현황에 관한 논의하고, 그 다음에 조례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면 같이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쟁점 토론을 좀 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과 협력 방안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산업 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주민 공론장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 공론장 산업 폐기물 그 처리 관련 주민 공론장 활동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가급적이면 9시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게 그 주민공론장 조례 관련해서 몇 개의 쟁점이 있어서 쟁점 토론을 좀 심도 있게 좀 해야 될 상황이라서 시간이 이렇게 됐다는 점을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명절이고 그런데 보면은 지금 집안에 이렇게 우리 최한영 박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손님들도 와 계신 상황이기도 하고 조금 마음도 좀 바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론장 조례에 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춘천하고 당진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공론화를 진행하거나 지금 이제 막 마친 곳이 있고 해서 또 우리 연천에서는 두루미 공론장이 또 진행되고 있고 해서 그런 말씀을 좀 간단하게 같이 좀 나누고 조례 안 발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정 위원장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아이고 진짜로 거의 뭐 1년 이상 준비하셨는데 일단 격려의 박수 이렇게 한 번 보내드리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일단은 끝났다는 데 의의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춘천에서 했던 공론장은 대중교통 운영 방식 결정에 관한 공론장이었고요. 뭐 여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유사한 이슈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버스 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공운영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세금이 예산이 지원되는 방식이면서 그 민간업체에 사유가 되어 있는 이런 과정, 그리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대중교통의 적자가 더 증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 문제와 더불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영화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어 왔었고, 그런데 사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푸는 시도가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야기만 있었던 그런 상황, 혹은 뭐 협의회나 아니면 뭐 TF의 과정들이 시도는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그게 또 실행되지 못한 이런 측면에서 좀 오래 묵은 공론 의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핵심 이해관계자로 버스 승무원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의 여러 이제 공영제를 주장해왔던 단체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둘러싸고 있는 그 버스 승무원 안에서도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여러 승무원들의 입장들이 또 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작년 한 10월경부터 올해 1월까지 해서 TF가 사전에 구성이 되어서 이제 그 TF는 춘천시
대중교통과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었었고, 근데 거기에서는 운영 방식을 사전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제 전문위원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 단계에서 기초 용역을 통해서 공영제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났고, 근데 그 결정 과정에 이제 시민들의 의견 조사라던가 이런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공론화 분과에 의제로 제안을 했고, 그 공론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이제 6개월 동안 공론의 그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실제로 그동안 이제 이 버스 운영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이제 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민 참여단을 모집을 해서 공론 과정에 함께 좀 활동을 하시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리고 찾아가는 공론이라던가 아니면 시민들이 함께 토론을 하는 방식, 네, 이런 그 공론장을 총 한 13번 정도 현장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3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한 100인을 예상했던 토론회는 뭐 50인 미만으로 축소가 되고, 이제 그나마도 또 현장으로 오시는 발걸음이 또 많이 어려웠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시민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30명에서 40명 정도로 2번 정도 진행이 된 거고, 대신 그 부분을 이제 온라인 라이브로 해서 온라인 토론장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영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제 그 토론의 과정을 확인하고 정보를 숙지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단계를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좀 촘촘하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을 해봤고,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ARS라고 하는 방식들을 연결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 사전에 시민들에게 이 공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애초에는 한 2달 정도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론장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을 많이 퍼나르고 그것을 숙지하거나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공론장이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순서를 그렇게 배치했는데, 실제로는 좀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 거의 이제 공론장 조금 앞서서 그렇게 이제 정보가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보의 기간이나 아니면 홍보가 어디까지 도달을 해서 시민들의 참여로 이어졌느냐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한 2,4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의 결과는 공영제로 과반 이상의 그 투표 결과를 집계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시장님에게 공고하는 것을 9월 1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만 하는 것, 뭐 공영제로만 결정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론 과정이나 아니면 시민 참여단이 함께 의견을 냈던 것들을 정책 권고안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운영 방식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은 기울였는데 결과가 어떤지는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그 논의 결과는 이렇게 그 저번에 요약본하고 네, 그 합의 내용은 올려놨는데요. 그 다시 네, 한번 우리 단톡방에다가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백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네. 지금 전체 과정에 대한 그 공론 기록을 남기는 백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하반기에는 이제 공론화 분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가 좀 연동되는 음. 지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향후 과제로 제시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때쯤 해서 한번 춘천 그 버스 공영제 관련해서 쭉 진행된 내용하고 뭐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그래서 네, 서로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그 뜨거운 상황에 있는 이제 결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당진 3패장 관련된 공론화에 관해서 인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당진 공론화 준비위원회 위원장 민수현입니다. 당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3패장이 두 곳이 건설되었습니다. 사실 성문산업단지와 송산유관산업단지 내에 성문산단에는 쓰레기 소각장과 같이 건립됐고요. 또 당진 시민사회 반대 목소리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에서 서산에서 이제 먼저 이제 그 오토밸리 산단의 산업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한석화 위원장이 이제 두 번의 목숨을 건 단식을 제가 바라보면서 연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이제 당진에서는 또 이제 이 삼수장 문제를 범대위가 구성했는데 당진 YMCA 권중원 총장님 중심으로 꾸려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2년간의 싸움 끝에 사실 우리 박태순 대표님이 이 주역이거든요. 이 삼패장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그 역할을 개인적 역량을 많이 발휘하셔가지고 오늘의 결론에 좀 도달하게 됐는데요. 제가 박태순 대표님 뭐 2019년도에 참여연대 회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후기 민주주의 이제 공론장에 대한 어떤 설계, 구성, 다른 그런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 대책위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갈 때 이 대표님의 어떤 그 갈등 해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이 3패장 문제에 적용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박대 소장님이 이제 이번 3패장 당진 3패장 문화위원회 구성하는데 운영하는데 와서 이제 주역으로 위원장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좀 이런 좋은 결론이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진에서 이 시민사회의 요구와 공론장을 이렇게 하면서 그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시민들한테 이제 개방적이고 공론장에 좀 시민 공론장을 두 번을 만들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 여는 공론장을 한 40명 정도 모여가지고 공론장을 박근혜 대통령 강연과 한국 국민 포럼에서 오셔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하면서 또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또 공론장을 좀 한번 해봤고요. 이런 좋은 어떤 경험들이 당진에서 이제 당진 시민사회의 어떤 의식 수준을 높이고 이제 당진의 어떤 갈등 문제를 해결할 때 그리고 이제 당진의 이제 공론화 지원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당진 3패장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 결과는 시민 감시기구 통합청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하고 그 속에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감시센터가 현대제철 감시센터라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부서와 3패장 하는 부서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참관인으로 이제 여러 번 참여를 해서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위원장이신 박찬호 소장님이 최고 잘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시민사회의
그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며 또 당시 시민들이 이 공론장 공론장을 지원하는 우리가 논의할 이 지원조례 시민 발의를 통해서 준비할 때 더 많은 참여와 유니스를 가지고 이 공론장 운동에 참여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룰에서 없는 무한한 자원, 수소. 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참 그 당진 시민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유종의미를 거두었으면 좋겠고요. 예, 저도 거기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저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연에 관한 여러분들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 보호, 두루미 보호 이런 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연천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공론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강정환 대표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올해 이제 5월 달에 확정이 돼서 지금 5개월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남은 거는 이제 2번의 공론장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이제 경기도 최북단에 있는 연천군이고요. 인구는 45,000명. 그 중에서 이제 중면 지역에는 민통선이 있고 DMZ가 있는 그러한 면단입니다. 중면이. 그 면단위의 리가 6개 리 중에서 2개 리에만 주민이 살고 있고요. 주민은 한 200여 명, 군인들 빼면 한 100여 명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루미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학이죠. 연화장에 나오는 학이 한 500여 마리 되고요. 월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두루미가 한 700여 마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두루미가 월동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보다 훨씬 더 많은 5배, 뭐 4배, 5배 되는 두루미가 월동을 임진강에서 하고 있고요. 그 두루미는 1m 40이고요. 날개를 펴면 2m 40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대형 조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모 사업으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하면서 3번의 환경 교육을 하고 지난번에 이제 박대순 대표께서 와서 두루미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 이런 부분을 이제 교육을 4번을 해주셨어요. 이제 전체.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번의 공론장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10월 초 지금 공론장을 지금 남겨놓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농사일로 바쁜데 저희가 거기서 지금 계속 환경교육까지 포함해서 4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난번 이제 박대순 대표가 오셨을 때 이분들이 이제 무슨 교육을 그렇게 바쁜데 와서 자꾸 하고 연락도 하고 이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교육 할 거면 앞으로 하지 말라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 보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려고 이제 오셨어요. 그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두루미보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런 활동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돼야 한다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박대순 대표가 그걸 강조하고 하는 바람에 반대로 이제 주민분들이 우리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 해서 갑자기 반전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제 2번 남은 공론장은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지금
새로운 이제 전환점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얘기했던 거는 연천 두루미를 주로 환경단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을 거꾸로 환경단체의 목적에 맞게 대했다고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중심이 되고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지역 주민과 상의하고 협의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지금 정반대 얘기를 지금 주민들께서 공감도 해주셔서 지금 그러한 이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고무가 된 그런 반전을 일으켰던 지난번 교육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박태순 대표께서 두루미 보호가 되려면 천연 기념물 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저하고 몇몇 분들이 군의원도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지금 좀 대여섯 명이 지금 검토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9일하고 10월 6일 날 두 번 공론장이 끝나면은 주민 자치회에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한 다음에 환경단체들에 대해서 공문을 전부 보내서 이 주민들이 정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이거를 연천군 의회에 제안해서 군의원이 이제 그거를 정식 발의하는 걸로 이제 이런 형태로 가는 걸로 좀 아마 박태순 대표님 모르실 텐데 그 사이 그렇게 그러네요. 예, 진행을 좋네요. 해놨습니다. 예, 뭐 그 정도고요. 나머지 또 좀 진행되면 나중에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예, 우리가 추구하는 주민공론장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실감 있게 경험하는 현장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 환경 생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한데 그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주민들이 소외되고 단체나 행정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주민들한테 그런 주민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내고 의견을 존중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주체로서. 이제 그런 현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정환 대표님하고 김성현 대표님하고 지금 같이 말씀 나누는 게 두루미가 11월 달에 온대요. 11월 달에 와가지고 3월 달에 간답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우리 겨울에 그 공론 포럼에서 연천으로 두루미 보러 가자. 이렇게 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그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경한 대표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날 오면서 그저께 서울로 돌아오면서 김성현 대표님 말씀이 11월에 올 때 우리 공론 포럼에서 두루미 탐조를 오게 되면 차량을 버스를 대여해서 모셔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만 예, 오시면 서울로 모이면 DMZ에 갑니다. DMZ로 가는 버스를 보내주겠답니다. 연천에서.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두루미가 한 11월 한 10일 전으로 오기 때문에요.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되면 두루미들이 뭐 한 100여 마리 이상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민통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군부대하고 군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탐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와, 기대됩니다. 두루미가 진짜로 멋있더라고요. 멋있기는. 예. 예, 고맙습니다. 남은 공론장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 밖에도 뭐 지역에서 같이 나눌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광주에서도 뭐 전일 방직 관련된
사안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같이 협의하면서 논의하는 곳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그 사이에 이항구 이사님 참석하셨고 김영순 의원님 참석하셨네요.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제가 제 한눈을 좀 팔아가지고. 예. 이항구 이사님. 김영순 의원님. 한 말씀 하셔야죠. 소리. 광주 말씀도 조금 해주세요. 소리.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가히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연휴가 시작인데 이렇게 저 밖에 있다가 급하게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부랴부랴 그렇구나.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명절 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주는 5개 기초지자체가 지금 같이 협력해서 이번 회기에 공론장 조례를 동시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위천사 오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성함하고 인사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거 아명으로도 들어와 있네요. 윤수호라고 그럽니다. 윤수호라고 지금 조그만 중소기업의 감사로 있습니다. 제가 이름 바꿔놨어요. 예,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조그만 중소기업에 지금 감사로 지금 상장회사의 감사로 지금 있고요. 지금 이 공론 포럼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있는 부분에서 공정 포럼에 그런 공정한 어떤 그러한 가치를 같이 논의하고 하는데 같이 조그만 의견을 보태고 같이 토론하기 위해서 지금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늦게 참여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은 들어오시는 대로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고요. 일단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같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차원에서도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초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조례 초안을 작성을 하신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앞서가는 곳이 당진하고 김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곳에서 여러 차례 당진 같은 경우에는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매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만나서 같이 논의를 해왔고 김천 같은 곳도 서너 차례 이상 모임을 해서 전문화 작업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하고 이어서 이제 그 조례 안을 보시면 저희들이 6월 말에 만들었던 기본안과 약간의 차이나 변경 같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조례안 간에도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지역적인 실정에 맞게끔
기본안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상황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 안을 보면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는 것이 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분의 발제를 듣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쟁점 토론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당진 조례안에 관한 발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그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당진시 조상연입니다. 저희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요. 10분 정도 네. 시간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를 지금 올라왔네요. 공론 포럼의 그 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사실은 공론장 관련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이제 두 개를 합치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 전문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 가안을 만든 거니까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주민 그 공론 포럼의 목적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정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서 뺐습니다. 공론은 그 일반적인 용어다 이렇게 봐서 했던 거고요. 공론장, 공론화, 주민 공론장이 있는데 지금 논의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공론화라는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공론화는 당진시 이하 실하한다가 구성한 공론장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이 뭐 당진시 공론장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뭐 이런 논의가 좀 있고요. 그리고 공론 포럼의 것과 좀 다른 것이 공공 갈등에 대해서 넣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조례에 보면 5조와 6조에 공공 갈등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를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원칙은 공공 포럼에서 공론 포럼에서 나왔던 원칙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공정한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고 수평적 의사소통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 부분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시장의 책무 부분에 주민 공론장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주민 공론장이 이 공공 포럼의 그 안에는 그 주요한 한 챕터로서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시장 책무에다가 공론화를 위해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그러니까 당진시 공론장을 위한 시민 참여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주민 공론장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시장 책무에다 집어넣어서 넣고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사실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사무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래서 사실은 그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대신에 할 수 있다 또는 뭐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것은 행정절차법에도 있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은 보통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절차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론위원회 부분에 넘어가면요, 좀 그 줄바꿈이 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공론 포럼에 나왔던 내용은 거의 준용되어져 있고요.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 4항에 그 4번 13조에 따른 당진시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에 관한 사항도 공공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부분 구성 위원회 회의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회 회의에 보면 연 2회 개최하고, 그러니까 상시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연 2회 개최하고
뭐 제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조의 4항과 5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삭제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마다 각종 위원회 기본조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삭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 총괄부서가 이 국론 프로그램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각 지자체마다 이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해 놓지 아니하면 사실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부서끼리 핑퐁을 치기 나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총괄 부서라는 걸 지정하도록 그렇게 집어넣고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논의 내용 방법 등에 실행 계획 수립하고 조사 연구하고 의견 수렴 활동 전부 다 이쪽에 책임으로 만들어 놓고 총괄 부서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 공론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론화 지원단이라는 것을 또 만드는데 공론화 지원단은 해당되는 의제의 그 주관 부서를 집어넣는 이번에 3패장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 부서가 공론화 지원단이 되겠죠.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공론화 의제에 대한 제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장이 그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1번은 지자체 사업으로 뭐 어느 정도 이상의 사업, 네, 이응이 빠졌네요. 2번이 이제 국가 보조 사업인 경우에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도시계획 등에 대한 사업인데요.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중요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부채이고 추후에 이제 막대한 그 시에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제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공 프로그램에는 없는 조항인데 10조의 3항 같은 경우에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시장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그냥 일부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대로 해야 된다는 점을 집어넣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제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제11조를 보시면 다른 부분은 뭐 의견하는데요. 사항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조 사항에 보면 공론화의 진행은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공론화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치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각 지자체의 조례 중에 그 위원회 조례 기본 조례에는 시에서 구성한 위원회는 공개하도록 되어져 있고 모든 그 법상으로 보면 다 공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모든 회의는 기본이. 그런데 이제 이 공론화의 진행은 사실은 시에서 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추진위원 참여단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공개하도록 이렇게 집어넣도록 한 것입니다. 추진위원회의 그 제13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뭐 이렇게 보면요. 제4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없어도 되는 조항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 추진위원회가 일반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 조례라든가 이쪽에도 다 들어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15조에 보시면 제15조의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최종 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공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공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개하도록 강제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2항에는 보면
15일 이내에 결정해서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밀실에서 그냥 짝짝꿍해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제17 그다음에 이제 제17조 경비의 지원인데요. 시장은 공론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그 경비 지원에 보면 공론장의 운영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론장이라고 하면 앞서 정의에서 그 공론장은 사실은 시민 그 주민 공론장하고 그 다음에 그 공론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공론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 지원에다가 공론장의 운영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주민 공론장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이쪽에 근거해서 되는 것입니다. 제18조 준용에 보면요. 여기다가 조금 더 첨가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좀 삭제하고 위원회에 규정된 사항 위에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하고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면 그 일반적인 모든 그 위원회의 그 뭐 제척 사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회의 공개 부분도 그 조례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하였던 그 공론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이런 식으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이 조례 운영 각종 위원회 조례에 각종 위원회 조례의 7조 3항 여기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에 보면 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부에 공고하고 공개 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시장이 그 공론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개 모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이 조례와 그리고 그 공론 포럼의 그 표준 조례하고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요. 보겠습니다. 공론 포럼의 그 표준안에는 그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사안마다 만들게 되어져 있고 공론화 결정에 대한 공론화 하자 안 한다 이런 결정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그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그 공론화위원회는 참여단하고 운영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하고 참여단을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론 포럼의 표준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만든 조례안은 공론위원회가 상시 조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연 2회 하고 또 공론화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죠. 자문이지만 그렇게 해서 시에다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특징은 이제 총괄부서와 공론화 지원단을 만들어서 그 두 개의 부서 때문에도 이것이 실행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구성하고 거기서 운영을 책임지게 되어져 있고
추진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이제 구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시장은 공론화 제안에 대한 그 권한이 있고 공론화 결정권은 물론 있지만 꼭 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었네. 네네. 네. 말씀 들으니까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죠. 네. 그리고 요번에 그 삼패장 아까 우리 인치현 회장님 말씀하신 삼패장 관련된 공론화를 그 최종적으로 그 권고하면서 공론화 조례안에 관한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도 그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당진에서 만든 안은 10월 7일까지 시장한테 권고하는 안으로 제안이 또 되게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논의하고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연속해서 김천 안을 듣고 논의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자, 김천 안은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동기 의원님이 말씀. 김동기 의원이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네, 여기 김천 안. 잠깐만 띄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떴어요. 그러면 저희 PPT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시죠. 네. 네, 그러면 직접 가면서 보자. 그러면 제가 여기 호스트로 지정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띄우시면 돼요. 이제 직접 거기서 띄우시면 됩니다. 띄웠는데 안 보이세요? 네, 보입니까? 안 보여요? 공유를 해놨는데. 좀 안에서 띄우셔야죠. 줌 네, 됐습니까? 됐네요. 네. 예. 간단하게. 화면 잘 보이시죠, 다들?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잘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김천시의원 김동기입니다. 지금 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주민 위주로 수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민들이 이제 이 조례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론화 조례 원안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첫째, 공론화 조례에 담은 내용은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목적, 대상, 제한, 기구, 원칙, 구성, 역할, 방식, 효력, 지원, 알 권리까지 이렇게 11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3장의 19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목적과 정의, 제2장 주민공론장 활성화 및 지원, 제3장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이렇게 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크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그 공론화 조례 원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번째 장 사전 준비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계속 공유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론화 추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원안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이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김천 제3항 공론화 추진 제안 및 추진에서요 시장의 역할은 두 가지가 1, 2항이 되어 있고요. 3항은 김천시의회에 대한 어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공론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논의 과정이라고 여기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도 논의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 그러면 분란의 대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론화 준비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원안에는 10인 내외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짝수로 됐을 때는 마지막에 동수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홀수로 했다는 어떤 그런 좀 바꿨다는 게 있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요,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포함한 논의, 준비위원회는 가장 다른 게 이겁니다. 준비위원회에서 미리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안문 형태로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론화 준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는 것을 다시 다른 기구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가 결정된 사안에 한정하여 주민이 일정한 기간 논의하여 결정하는 주민 참여 의사 기구이다. 이게 좀 시장이 제안한 것이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11조 같은 경우 11조 시장은 바뀐 점을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공론화 준비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 뒤에 게 없어진 거죠. 공론화 준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빨간 글씨 보이시죠? 관로 안에. 네. 네. 이 부분이 삭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삭제되고요. 관계자, 대표, 이슈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지자체 관련 부서, 갈등 조정 전문가 이렇게 해서요. 2항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은 시장은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빨간 부분은 빠진 부분들이 되겠죠. 14조. 14조의 7항 부분 같은 경우요. 주민참여단체 참여, 주민에게 법정 한도 내에서 회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것은 제19조로 그냥 옮겨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16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공론화 기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 항은 기존에 있던 이 항은 빼버렸습니다. 공론화 추진에 앞서 단체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자신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선언을 해야 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중립성과 공정성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굳이 선언해야 한다는 부분은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은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존중하여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19조 같은 경우 아까 수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19조 1항을 주민 참여단을 포함한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 내에서 이게 이제 김천시의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한다로 이렇게 19조를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지금 김천시에서 우리 시민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지금 제안을 한 것이 이제 이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오늘 이제 토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도출될 겁니다. 지금 주민들의 지금 200인 이상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별로는 이제 상당히 쉽게 할 수가 있지만 15조 주민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에 있는 200명 이상의 주민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부분은 상당히 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면부로 가면 인구가 작은 부분으로 갔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제안 및 추진 부분이거든요. 8조인데요. 여기서는 우리 김천 시민들 같은 경우는
갈등이 예상되거나 심화된 부분까지 예상되거나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사업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는 빼버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인 그 갈등이나 심화된 부분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액수가 들어갔을 때는 사업이 어떤 그 크고 작은 사업들이 속에서 이제 공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에 걸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거 내려주세요. 예. 예, 우리 최현정 선생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저 하시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이렇게 그렇게 뭐 4-5번 모여서 회의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 논의한 거는 9월 7일하고 14일 한 2차례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조례를 그러니까 묻고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사실 제 8조 공론화 제한하는 부분이 거의 그러니까 5시간 중 거의 2시간 정도를 뒤로 갔다가도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이 제일 긴 시간 논의가 되었었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저희 이제 김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저희가 이 조례 시민단체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사석에서 주민공론장 이거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의회에다가 아마 힘을 좀 쓰시지 않을까 안 되게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8조에 시장이나 의회 또는 주민이 공론화를 제한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시나 의회에서 이런 공론장을 열어달라고 제안을 과연 할까?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민이 요구했을 때 이 공론장을 열어주는 게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시장에게 공론화를 요구했을 때 당연히 시장은 거부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주민이 여기 이 조례 자체의 내용에는 주민이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로 바로 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꼭 받아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아예 주민이 요구한 경우 받아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장진애 조상년 의원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노력해야 된다 요렇게는 가능한데 아까 행정절차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거는 또 안 된다고 하셔갖고 지금 들으면서 고민이 살짝 됐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토의가 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